반갑습니다. 자, 저하고 이제 5번째 만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주차 수업인데, 자, 오늘은 교재를 몇 쪽을 펴느냐면 28쪽을 펴겠습니다. 28쪽. 자, 28쪽에 보면 금지행위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잠깐 한번 볼게요. 자, 교재를 보면 금지행위 되어 있고 법 몇 조라고 되어 있어요? 33조예요. 자, 여기에 이제 혹시 집에서나 작년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거는 원래 법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보셔야 돼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죠? 근데 과거에 공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법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 책에 있는 내용대로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금지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것과, 작년은 여기까지예요. 작년엔 여기까지인데 뒤에 이제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표현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있으면 알아져요. 어떤 금지 행위를 하든 예외 없이 불법 행위가 되어 행정형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행정형벌. 자, 그러면 또 여쭤봐요. 절 봐요. 행정형벌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살살 빌었다고, 제발 10줄 좀 외워달라고. 그 10줄을 모르면 우리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다시 이 10줄의 공부를 해야 돼. 이 10줄 공부 안 하면 공인중개사법은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공인중개사법은 수업이 맞춰요. 다음 주에. 그리고 이제 7주차에 보면 공인중개사법하고 돼 있어요. 날짜는 못 외워요. 근데 그날은 원장님이 민법 수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 선생님 저 갖고 있네요. 그죠? 봐봐요. 스케줄표 한번 봐봐요. 스케줄표. 다 안 꺼내도 돼. 너무 한 명만 있으면 돼. 스케줄표. 자, 저 잠깐만 줘봐요. 저 잠깐만 줘봐요. 자, 오늘이 며칠이냐면 오늘이 12월 3일이. 그렇죠? 자, 다음 주가 12월 10일이에요. 그 다음 주가 12월 17일인데 12월 17일은 공인중개사법 수업을 하지 않고 민법 수업을 한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 되는데 다음 주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10줄 못 외우면 이거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인문과정인데 내가 너무 공부를 빡시게 시키지 않나라는 걱정을 많이 해요, 사실.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공부를 빡시게 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거. 왜? 나중에 되면 공부할 게 없어지는 거야. 지금 공부를 해놓으면. 자, 그래서 이 10줄을 공부를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책을 실제로 읽는 거는 소설책 읽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뭔가를 잘못하면 뭐를 받냐면 행정벌이라는 걸 받아요. 근데 이걸 이상하게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 다 한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시험을 잘하면 같이 쳐요. 여러분들 혼자 쳐요. 혼자 쳐요. 알아서 하시라고요. 알아서. 자, 그래서 행정벌은 다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눠져요. 여기에는 행정형벌은 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자, 여기는 행정질서벌은 어떻게 되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눈치 빠르게 빨리 옛날에 첫 주차의 수업 자료를 보고 그때부터 보고 읽는 거야. 그건 공부가 절대로 안 돼. 틀려도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있어요. 행정처분은 다시 뭐와 뭘로 나눠져요? 취소와 정지로 나눠요. 취소는 다시 3개로 나눠져요. 제일 무거운 벌이 뭐예요? 자격 취소.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외워가는 거예요. 자격 취소. 자, 자격 취소만큼은 아닌데 이 취소를 당하면 되게 무거운 벌이 있어요. 이게 뭐가 돼요? 등록 취소. 자, 여기 등록 취소예요. 자, 여기 있는 요 등록 취소는 다시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
여러분들 입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지난주에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자, 정지는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뭐와 뭘로 나눠져요?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자, 이게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받는 벌의 전부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걸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취소를 하기 전에는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요? 청문, 그죠? 청문회는 아니고 청문, 그렇죠? 우리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죠? 이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청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의 사망, 법인의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정지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행정처분에 있어서 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총 6개란 말이에요. 요 중에 사유에 해당되면 봐주지 않고 반드시 하여야 한다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2개. 오, 그렇죠. 잘 기억 잘했어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2개 뭐와 뭐예요? 여기에 뭐 이건 절대적 봐주는 거 없잖아. 야하고 여기 있는 야하고는 하여야 한다. 나머지 뭐가 돼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를 배우느냐면 금지행위를 배워요. 자, 우리 책을 읽다가 제가 잠시 중단이 됐는데 이 금지행위는 이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우리 선생님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계속 윙윙 그린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제일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휴대폰 좀 껐으면 좋겠어. 지금 누구 건지도 몰라요. 그렇죠? 제발 좀 부탁 좀 드려요. 자, 이 금지 행위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 이 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여긴 요 금지 행위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금지 행위가 활용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근데 이 금지 행위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읽었느냐 하면 이 금지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해당되는 것과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게 있다라는 것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이 금지 행위를 하다가 잡히면 행정 형벌을 받는다라는 내용까지 봤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는 요 금지 행위가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렇죠?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자, 그래서 책으로 다시 가볼게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에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 뭐도 받아요? 행정처분. 그러니까 이 금지 행위에 걸리면 행정형벌도 받고 또 뭘 받는다 그랬어요? 행정처분도 받아. 이게 너무 많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첫째 시간에는 이 논리를 조금이라도 체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가볼게요. 1번. 금지 행위는 모든 위반자에게 적용된다. 금지 행위는 공법상 강행 규정에 해당되며 그중 직접 거래 금지 규정 등은 단속 규정이므로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건 다른 건 말 필요 없고 결론적으로는 금지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은 받지만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우리는 처벌만 받는 거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밑에 내려가서 위반시 제재예요. 자, 금지 행위를 하면 누구든지 행정형벌, 갈로 열고 징역형과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이게 금지 행위가 쭉 나올 텐데 이걸 하다가 잡히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받는 거예요.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가 될 수 있으면 등록이 취소가 병과될 수 있으며 그래서 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단어가 하나가 나왔어요. 병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병과는 뭐냐면
한 개의 벌만 받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다 받는 걸 갖다 말하자면 병과라 그래. 이게 병과. 한 개가 아니고 몇 개를 받는다고? 두 개. 이게 병과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병과를 안 배웠느냐 하면 병과를 배웠어요. 병과를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병과가 무엇인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뭐를 배웠느냐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이중정리라는 단어를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칠판에 시험 치러 갈 때까지 100번 적는다고 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억나요? 뭘로 시작해요? 4개가 있는데.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임시중개 시설물 똑같아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이중 계약서. 자, 요게 두 개는 행정처분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요거는 뭐냐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 여기에 가보면 여기 3개까지가 행정형벌이 뭐예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기 요 이중 등록을 하다가 잡히면 행정처분으로는 문을 닫아야 되고 행정형벌로는 뭐를 받아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걸 뭐라고 한다고? 병과. 한 개를 받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받는 걸 병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쓰임의 용도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살짝 우리가 어차피 오늘 내용은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보면 여기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여기 지금 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중 등록은 뭐라 돼서 절취,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가면 여기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그럼 여기에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가보면 이중 사무소, 그 다음에 이중 계약서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건 외워놓으면 나중에 이거 외우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이 논리를 아는 게 지금은 조금 어려워요. 특히 이 금지행위가 오늘 여러분들 되게 헷갈리게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금지행위로 와요. 이 병과가 된다는 것까지 봤어요. 될 수 있으며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뭘 받아요? 자격정지. 그러면 여기에 자격정지가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에 어떤 얘기가 쭉 나오다가 나중에 가보면 여기에 금지행위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자격정지 사유에 금지행위가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야. 요 위에 있는 행정형벌도 받으면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를 받는 거고,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형벌을 받으면서 금방 조금 아까 봤던 것 중에 요것만 예를 들었지만 여기에도 뭐가 나오느냐면 금지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군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두 군데가 나오니까 이거 두 개를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으니까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병과. 이게 병과예요, 병과. 자, 그러나 중개보조원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행정처분 관로 열고 취소처분과 정지처분의 제재는 할 수 없다. 자, 요게 또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요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자, 중개보조원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행정처분의 제재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왜 야들은 행정처분 안 받아? 그렇죠? 이제 대충 무슨 말인지 아는 분들은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제 취소 처분은 등록 취소란 말이에요. 등록 취소는 누구만 받냐면 등록한 사람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등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일반인은 당연하게 안 받는 거예요. 자, 그 옆에 가보니까 정지처분도 누구만 받느냐면 요 정지처분은 소공만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격정지. 그래서 중개보조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밑에 가서 3번 금지행위의 내용 양갈로 1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라고 있어요. 땡땡하고 옆에다가 제가 조문을 외우라 소리를 여러분한테 절대로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데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 금지행위가 33조 1항과 33조
2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작년도에까지 공부한 사람은 33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1항, 2항 구별을 안 했다고요. 그냥 33조였는데 이제 이게 구별돼 갖고 33조 1항과 33조 2항이 돼요. 그럼 여기에 33조 1항은 누구냐면 개업, 공인, 중개사 등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33조 2항은 누구나요? 자, 여기까지예요. 요거를 이제 지금은 상당히 여러분한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제 혼자 겁을 내는지도 몰라.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파트가 지금 요 파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33조 1항의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이라는 걸 누굴 얘기해요?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는 뭐 흐지부지 됐다, 그죠?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되냐면 틀려도 괜찮으니까 처음에 나온 여러분들의 답처럼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 법인의 사원님은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에 있는 누구나는 누구가 들어가느냐면 일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작년도에 시험, 이렇게 작년도가 아니다 올해다, 그죠? 30회 시험을 친 사람까지는 일반인은 공인중개사법에 제재를 받는 적이 없었어요. 근데 법이 바뀌어갖고 이 33조 2항에 누구나는 여러분들 이따가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도 이게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반인도. 요게 이제 법이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잘 봐요. 자, 거기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33조 1항이라 그랬죠. 예, 33조 1항이 번호가 몇 개까지 나가요? 번호가 몇 번까지 가? 9번까지 가요. 이게 9번까지 가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가볼게요. 우측에. 자, 우측에 양갈로 2번 모두의 금지행위.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이거 누구나, 모두 누구나,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거기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주느냐면 33조 2항이라고 적어주는 거야. 자, 이 33조 2항을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자, 옆에다가 글자 몇 자 안 돼요. 5글자밖에 안 돼요. 분여해, 담합하고 적어줘요. 분여해, 뭔지 몰라? 분여해, 담합. 느낌이 와요, 안 와요? 그럼 느낌 오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봐. 책 보고 얘기하면 안 돼. 분여해, 담합이 뭐야? 아파트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 개라도 우리 선생님이 한 말씀 해봐요. 자, 금액 똑같이 받자는 너무 예쁜 말이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해도 돼요. 이거 이하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 이상 받아라. 이게 분야의 담합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이 글을 우리가 외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박스 안에 가봐요. 이 박스 안에 가봐요. 동그라미 몇 번까지 나와요? 5번. 여기 있는 글은 외우면 안 돼요. 지금 요게 답이란 말이에요. 분여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울산에 6억짜리가 있다고 쳐. 자, 6억짜리가 있으면 6억 밑으로 내지 마라. 광고 낼 때는 6억 이상 해야 된다. 우리 아파트 집값 떨어진다. 뉴스에 맨날 나오죠,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이건 누구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앞에 있는 거 33조 1항은 누구만 해당이 되느냐면 개업, 공인, 중개사 등만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공부를 해요. 자, 이걸 공부를 하는데 이따 공부를 하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이 금지행위가 우리는 지금 뭐를 공부하느냐면 33조 1항만 공부를 해요. 33조 1항만. 요게 뭔가를 잘못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조로 나누어져요. 근데 이 전체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금지행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를 배워요? 금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가봅니다. 동그라미 1번 법 제3조 규정, 이건 별 문제 없고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자, 이게 중개 대상물에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절대로 대입을 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
학원에 다닐 때는 교수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딱 따는 순간에 이제 교수님 말은 안 듣고 소위 말해서 이제 선배들의 말을 들어요. 중개업을 해서는 돈을 절대로 못 번다. 그럼 어떻게 돈을 버냐? 자기가 사고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중개 대상물로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 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중개사무소를 차리면 돈이 많으니까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다 사는 거야. 가보면 어떻게 해요? 파는 거야. 이게 뭐예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그럼 우리는 뭐를 하는 사람이에요? 중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절대로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왜 질문하면 안 된다는 뜻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 매매를 업으로 하면 교수님 몇 분 하면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겁니까? 라는 게 얘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 여기는 물건이 하나가 있어. 요 하나 사서 갖고 있는 것까지는 이거를 매매로 업으로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 개 사고 두 개 사고 갖고 있다가 이걸 파면 이게 뭐가 되냐면 매매가 업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이게 한 번 하면 매매가 업이 아니고 두 번 하면 매매 업이 됩니까? 이런 거 나한테 물으면 안 된다고.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되면 중개대상물로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분은 무조건 아닌 거 맞아요. 근데 두 분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판사가 아니니까 모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해서는 안 되는 1번이 뭐라고?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중개대상물. 근데 옷이 좋아. 옷 수입해갖고 한 10억씩 갖고 있다가 오르면 12억에 파는 거야. 그거는 우리 따지지 않아요. 우리는 오로지 뭐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중개대상물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칸을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야는 금지행위는 금지행위인데 나중에 받는 행정형벌은 어디에 들어가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조금 더 있어야 이게 완성이 돼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가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요. 자, 옆에다가 땡땡하고 글자 두 자만 적어줍니다. 협조, 협조. 자, 요 한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한글을 읽어보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가가 떠오르면 돼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우리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는 협조라고 이 전체를 명명을 할 거예요. 하는데 그러면 이 뜻이 어떤 내용이냐라는 내용이요. 자,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 요런 중개 대상물이 있고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고 여러분들인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요 밑에 소공이와 보조원을 데리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1번에서 배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물건을 사고 팔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개를 하라 그렇지 사고 팔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있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인 줄 알면서 그를 통해서 물건을 의뢰받거나 그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데 이걸 우리가 줄여서 협조라 그랬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놀아야 돼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놀아야지 자격증 없는 일반 물건을 주는 사람하고 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보면 이걸 갖다가 보따리라고 얘기해요. 보따리. 그런 사람하고 하면 안 된다. 개설 등록하지 않는 사람과 물건을 주고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걸 갖다 뭐라 한다고? 협조. 이걸 협조라 그래요. 자, 세 번째 가봅니다. 3번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우리 법 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공부를 할 거냐면 옆에다가 초과, 금품, 수수라고 적어줘요. 자,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은 의뢰인들한테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요. 근데 무슨 돈만 받아야 되느냐면
법에서 정해진 돈만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에서 정한 보수 이외는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하면 뭐에 걸린다냐면 금지. 근데 이걸 하다가 잡히면 행정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법에서 정해진 요율대로만 딱 받아야 돼요. 이거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쉬운 말로. 자, 제가 요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이 또릿또릿하세요. 대답도 아주 열심히 해요. 자, 그래서 요 선생님 집을 제가 4억에 팔아달라고 하는데 4억에 딱 팔아줬어요. 우리 선생님이 고맙다고 나한테 법정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인데 내한테 고맙다고 400만 원을 줬어요. 여러분들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근데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시험 칠 때까지는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시험 치고 나서는 알아서 하시라고. 법에서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주는데 왜 받으면 안 돼? 안 된다고요.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초과 금품 수수는 이게 무효예요. 초과된 부분은. 여러분들 원장님이 무효 가르쳐 주죠? 그러면 또 학생들이 묻는다 그죠? 처음에는 그럼 언제까지 무효? 1년 지나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공부 전혀 안 한 사람이에요. 무효는 그냥 무효예요. 언제라도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바깥에 있는 잘못된 상식을 가져왔을 때 엄청나게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상식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잘 판단해야 돼. 자, 법정 보수 이외에 한 푼이라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은 얘기를 또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 과정에서 이런 논리를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공부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자, 우리 쌤이 이번에 고마워갖고 뭐 돈은 안 받는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예쁜 목도리를 하나 사줬어요. 한 30만 원 하는 거야. 그 받으면 될까 안 될까? 그래,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받아야 답은. 이것도 돈으로 계산하는 거야. 원래 법대로 따지면 공짜는 아니잖아. 물품도 포함한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 치고 나서는 2개 주세요라고 하는 건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처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 근데 이게 공인중개사법만 할 말을 하면 안 돼. 왜? 다 쓸데없는 소리고 답은 내가 한 게 정답이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시험 치고 나서 많이 받아가세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째 갑니다. 당해 중개 대상무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에 이르는 판단을 거르치게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가보면 이걸 갖다가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개발되는데 여기가 아직 개발 계획이 이제 뭐 발표가 되는지 마는지 냄새들이 소락소락 계속 방송에도 뭐 이런 거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확정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아는 분한테 투자를 시켰어. 투자를 시켜갖고 돈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면 여러분한테 와서 하소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내리면, 그렇죠? 그럼 그게 뭐가 되느냐면 거짓된 언행이 되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안 되었잖아.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거짓된 언행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면은 안 된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우리 책에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수업할 때는 이렇게 적질 않아요. 자, 어떻게 적느냐면 이 단어가 어디서 가져온 건지를 여러분하고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자, 요 거자는 어디서 가져왔어요? 그렇죠.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들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그게 거짓된 언행이에요. 이해됐죠? 자, 금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요거 금을 금쟁이라고 대답하면 골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체가 뭐예요? 금쟁. 요건 뭐냐면 초과 금품 수수예요. 자, 요거는 뭐예요? 자, 앞에 뭐를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협조는 그렇죠? 너무 잘한다, 그죠? 상대방이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인 줄 알면서 그를 통해서 물건을 의뢰받거나 그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앞으로 이건 완전 노래야, 노래. 뭐라고 하냐면 금 매매 협조예요.
거금 매매 협조예요. 그럼 요거는 행정형벌을 뭘 받는다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럼 여기에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 제가 여기 있는 이거는 이제 지울게요. 이건 당연하게 나오지만 그럼 우린 여기에 다음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 금 매매 협조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앞에 공부가 되면 뒤에 게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 작년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 바뀐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자, 5번. 요게 거금 매매 협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자, 이제 5번 갔습니다. 5번.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라니.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5번가 우리가 위에 가서 뭐랑 또 이게 관련이 있냐면 1번하고 글자가 비슷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1번에는 뭐를 하면 안 되냐면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뭐였어요? 중개 대상물이었어요. 그럼 이게 토지, 건축물,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 이거에 관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5번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게 정서랑 관련 있는 거예요. 정서. 자, 이 또 정서하면 여러분들이 거기 열심히 적으면 안 돼. 그냥 정서란 단어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서랑 관련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이거 있으면 몇 순위 돼요? 1순위.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A한테서 사갖고 B한테로 팔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르다는 거 1번은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이고 5번은 정서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느껴지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외우냐면 정서라고 외워요. 정서. 정서. 자,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여러분들 이거랑 막 헷갈려요. 이건 다릅니다. 이거는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무허가 철거 예정 확인서 어떤 지위를 갖다가 다른 사람하고 사고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도 안 돼요. 여러분들도 팔아도 안 돼요. 중개를 해도 안 돼요. 이거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우리가 가보면 6번 갔어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제 또 뭐가 또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 아까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다. 그죠? 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한 번은 괜찮다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가서는 뭐냐면 직접 거래는 또 상황이 달라져요. 자, 직접 거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그림은 똑같으니까 밑에는 있고 없고 관계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 저녁에 날씨가 좀 차와요, 안 차봐요? 차봐요, 그죠? 그래갖고 7시쯤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고객이 하나 들어왔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야. 여러분들이 그 살고 있는 가격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아파트가 4억 하는데 여기 있는 고객이 하나 와서 소장님, 제가 형편이 조금 그래서 그런데 우리 많이 그래 말한다,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돈이 좀 급하다는 거예요. 자, 돈이 좀 급해서 제가 이걸 현금으로 빨리 현금을 좀 만들어야 될 입장에 놓여서 제가 이거를 열흘 안에 현금으로 이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얼마에 팔면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줘야 돼. 여러분들 지금 개업공인중개사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 쌤이 대답 잘할 것 같아. 자, 이 4억짜리 내가 왔어요. 제보고 제가 얼마에 팔면 열흘날에 이걸 현금으로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아, 시가보다 조금 싸겠는데 그 얼마? 3억 5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잘 들어봐요. 상대방도 재산인데 그걸 갖다 3억 5천이라고 바로 후려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아, 제가 어떻게 사모님 재산을 함부로 말해요. 시세보다 싸게 팔기는 싸게 팔아야 되겠지만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죠. 시세가 요 정도 선에 있으니까 최소한 현금을 1억 안 열흘 안에 이거 팔려면 제가 볼 땐 3억 5천에 못 팔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답을 할 수는 없다고. 그래도 최소한 뭐 15%에서 15%가 되면
15%면 6천이 빠지는 거예요. 20%가 빠지면 8천이 빠져야 돼. 3억 5천은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금액은 확정 지어지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싸게 팔아야 된다는 인식만 심어주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3억 4천에 팔면 될까요?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도 닫아야 되니까 빨리 얘기를 끝내야 돼. 그렇죠? 그래요. 제가 내일 아침까지 답을 드릴게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가는 거야. 집에 가면서 머릿속에 오만때만 생각이 다 들어. 어떤 생각이 들어? 그렇죠.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 거야.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유도하는 대로 답을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요 집을 사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이게 직접 거래에 걸려요. 직접 거래는 한 건도 안 되어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매매를 업으로 한다라는 거에서는 한 건은 된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물건이 마음에 들어서 띵동하고 사장님 집 파십시오라고 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거는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한 건은. 근데 이거는 직접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의뢰인간은 매매도 안 되고 교환도 안 되고 임대차도 안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할 말이 많다는 거 알아요. 근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현실을 배워요, 법을 배워요. 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할 얘기가 많아. 그럼 이게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교수님 어떻게 돼요? 그거 나한테 묻지 마. 잡히면 처벌 받는다는 거예요. 안 잡히면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오만때만 경험이 다 있잖아.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의뢰인이 팔러 오는 거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있어. 어떤 사람이 집을 사러 왔어. 요 집하고 야하고 딱 맞아.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라고.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임대차 마찬가지. 원룸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객이 원룸을 구하러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 원룸 계약 체결하면 직접 거래에 걸린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자, 그래서 의뢰인과는 매매도 안 되고 교환도 안 되고 임대차도 안. 자, 여기는 요 의뢰인에는 당연하게 소유자도 안 되죠. 당연하게 들어가죠. 자, 대리인도 들어가요. 대리인도 들어간다고.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람하고 해도 안 된다고요. 자, 여기에 있는 수임인가도 하면은 이게 어디에 걸리냐면 직접 거래에 걸려요. 자, 그러면 이게 직접 거래가 되게 무서운 벌이란 말이에요. 잡히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직접 거래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요리로 다시 와요. 여기로 다시 와요. 자, 여기로 다시 와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이거 3억 4천이라면 사고 싶은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잡히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이. 그렇죠? 그럼 징역을 안 가더라도 3천만 원 벌금 내고 나면 남는 거 없다고요. 그렇죠? 뭐라고? 이거 안 남아요. 왜 안 남느냐 하면 불려 댕기고 하면 짜증나서 남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건 1번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돌싱은 어떡하냐고 제가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자, 배우자 명의는 괜찮아요. 자, 두 번째,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사거나 파는 건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린 여기에 의뢰인은 소유자, 대리인, 수임인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면 해결할 수 방법도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뭐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겠지만 그냥 여러분들하고 상식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하다가 전봇대에 보니까
어느 아파트 얼마란 금액이 딱 나왔어요. 근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왜? 내가 그 많이 찾았는데도 없었는데 광고판에 붙어 있어. 전봇대. 지금 여러분 전봇대 붙이면 거의 다 띄어, 그죠? 근데 어쨌든 붙어 있어.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그 물건을 사는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직접 거래의 뜻을 여러분들 아직도 지금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직접 거래인간 의뢰인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뢰인간은 아무 관계 없어요. 자, 이건 뭐냐면 그 의뢰인이 내한테 물건을 의뢰해야만 의뢰인이 되는 거야. 벽에 붙여놓은 거는 누가 사가든지 관계가 없죠. 이건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직접 거래는 안 된다는 거. 알으셨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대리요. 쌍방대리. 자, 여기에 가보면 쌍방대리. 자, 여러분들이 민법에 지금 대리편을 공부했든 안 했든 뭐 난 잘 몰라요. 근데 대리에 가면 무권 대리, 권한 권한을 넘은 대리, 표현 대리 어떻고 저떻고 나 그런 거 몰라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자, 우리 쌍방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느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로 돌아서 현실로 들어와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계약서 쓸 때 몇 명하고 앉아서 계약서 써야 돼요? 너무 어렵나 이게? 매도, 매수 여러분들이면 3명이 기본이에요. 아, 그럼 또 공동중개하면 4명이고 그러니까 기본은 3명이죠. 자, 쌍방대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매도인도 대리하는 거예요. 매수인도 대리하는 거예요. 그럼 몇 사람 대리했어요? 양쪽 다 대리했죠. 그럼 이게 무슨 대리요? 쌍방대리. 그러면 계약서를 몇 명이 써요? 지 혼자 쓰고 있잖아. 이거는 법에서 금하고 있다, 권장하고 있다, 금하고 있다. 이 쌍방대리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매도인도 안 나오고 매수인도 안 나오고 자기 혼자 계약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개업하면서 돈 벌고 싶다 그랬죠. 그렇죠? 1번 전속중개 계약서를 많이 쓰면 돈 많이 벌어요. 두 번째 쌍방대리만 할 수 있으면 그냥 돈 버는 건 장난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자, 이만한 땅이 있어.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만한 땅이 있어요. 10억짜리야. 1년 갖고 있다가 이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12억 파는 거야. 아무도 안 나와. 야도 수수료 받고 야도 수수료 받고 2년 갖고 있다가 이거 14억에 팔아. 야도 받고 야도 받고. 나중에 한 명만 죽이면 돈 그냥 버는 거야. 이걸 무슨 대리라 그래요? 쌍방대리.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런 제도가 거의 없어졌지만 옛날 한 옛날에는 이런 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믿고 사장님 제 얼마 투자할 테니까 좋은 땅 좀 해주세요. 그럼 알아서 계약서 써갖고 다른 사람 거 남기고 뒤로 넘기고 마지막에 한 명만 죽으면 돈 그냥 버는. 자,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무슨 대리가 안 돼요? 쌍방대리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방대리는 금지행위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매도 의뢰인이 급박한 사정으로 못 나왔을 때 개업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이 계약서 쓰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매도인도 안 나오고 매수인도 안 나오고 개업공인중개사 혼자 쓰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자, 거기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7번. 7번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기에서 이 긴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워? 저도 못 외워요. 탈세가 제일 중요할까? 법령을 위반하는 게 제일 중요할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투기란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이 투기란 단어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투기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투기가. 첫 번째가 뭐냐면 미등기 전매예요. 미등기 전매. 자, 미등기 전매 다른 말로 뭐냐면 중간 생략 등기. 뭔지 알죠? 예. 아까 얘기한 거 똑같잖아요. 자, 여기 있는 야가 팔고, 그쵸? 야는 양도소득세 내고, 야는 취득세 내고, 그럼 야가 팔 때 양도소득세 내고, 야가 취득세를 내는 거야. 그런데 요걸 빼고 여기서 여기로 붕 날아가는 걸 요걸 갖다 뭐라 그래요? 중간 생략 등기. 다른 말로 미등기 전매. 그럼 여러분들 또 이 말 또 하고 싶다 그죠? 다 그렇게 하던데요. 그건 나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등기 전매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전매 차익이 있고 없고 따지지를 않습니다. 잡히면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공인중개사법은 내용이 들으면 다 알기 때문에 질문하고 싶은 게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 질문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여러분들 질문은 뭐 제가 강산이 변하도록 해서 주야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원 10개를 5개 주에 하면 10개라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 내용은 그 많은 학생들의 질문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0.01%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이거 질문하시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죠? 이거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법을 배우다 보면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몇 년 같은 걸 묻지 않아요. 그럼 이게 전매 제한 기한 동안에 이걸 전매를 하다가 잡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다 하잖아요. 근데 하는 걸 그걸 나한테 물으면 안 된다고. 하다가 잡히면 뭐에 해당되면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어서 이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권리 변동에 제한이 있는 것을 하다가 잡히면 이게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거는 작년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똑같은데 요 밑에 가보면 이제 그 밑에 내려가요. 자, 8번 갈게요. 8번. 자, 8번.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부동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저도 뭐 읽기도 떠듬떠듬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그렇죠? 핵심 포인트의 단어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조문을 달달달 외울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가보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이거 잘 잡아야 돼. 이거 왜냐하면 이거 잘 잡으면 안 외워도 이 글자만 나오면 맞는 거고 이 글자가 안 나오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나왔어요. 그죠? 다수의 사람이 부당, 한 분은 시세. 그래서 어느 게 더 중요한 단어일까? 제가 봤을 때는 부당이 3번 나와요. 봐봐, 지금 부당. 그럼 틀린 말 왜 해? 맞는 말만 해야지. 자, 그래서 이건 뭐라고 기억하냐면 부당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냥 부당이. 이건 설명할 게 없단 말이에요. 잘 봐봐요.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예요. 그럼 이 글자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부당이에요. 부당이 3번 들어가니까 이건 물론 반드시 3번 나와야 되는 거지만 부당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금지 행위에 들어간다. 자, 그 밑에 갈게요.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외의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예요. 여기에서는 이 법에 나오는 단어로 따지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제한. 아니, 아무거나 해도 돼요. 이건 뭐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해서 외워갈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체예요. 단체.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자, 예를 든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학생 숫자는 그닥 많지 않지만
1월 달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합격률이 엄청나게 좋았어. 그래갖고 여러분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야.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아파트 거래하지 말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끼리만 공동중개를 한다. 바깥에서 봤을 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게 두 글자로 고치면 뭐예요? 단체예요, 단체. 단체. 이해됐어요? 자, 그럼 우리 머릿속에 이제 뭐를 넣어야 되느냐 하면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고. 자, 이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면 금, 매매, 협조, 정직, 쌍, 투, 부당, 단체 이렇게 외워요.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끝날 것 같으면 얼마나 쉬워. 그래서 이게 헷갈린다고.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되느냐 하면 아까 여기에 금, 매매, 협조가 들어간다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요 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정, 직, 쌍, 투, 부당, 단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러면 요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게 두 글자만 들어가면 이게 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걸 공부할 텐데 그냥 오늘 한번 살짝 한번 넣어보면 요게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무부정직상투 부당 단체 여기에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뭔 말인지 너무 어려워요. 자, 요 문은 뭐냐면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업으로 하다가 잡히면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부는 뭐냐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하다가 잡히면 이게 3년 이하의 징역. 적지마 이거 왜 적어? 뒤에 가보면 이걸 죽도록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이걸 죽도록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정은 뭐라고? 이걸 갖고 와야 돼. 지금 뭐라고? 직접거래. 쌍은 뭐라고? 투는 뭐라고? 투기조랑. 부당은 부당이에요. 이게 단체. 아까 설명했던 단체. 이걸 하다가 잡히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만 기다려봐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여러분들이 책 넘기지 마세요. 책 넘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49쪽 가겠습니다. 49쪽. 49쪽. 자, 49쪽에 가보면 행정, 형벌 일단 나와 있죠? 네. 자, 거기에 가봐요. 기업,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예요. 자, 이게 뭐냐면 무등록이에요. 이해됐어요?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자, 니은 가봐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에요. 이게 부정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그 긴 걸 우리가 뭐라고 외운다 그랬어요? 정서. 자, 그 다음에 리을 뭐가 나와요? 직접 거래. 자, 그 다음 뭐가 보여? 쌍방대리. 리을이 두 개 나왔죠? 예. 자, 그 다음에 미음 이걸 뭐라고 외운다고요? 아니, 미음 여기 있는데 요건데 요거는 뭐라고? 투기. 자, 그 다음에 비읍 뭐가 나와요? 부당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옷 단체. 여기까지 봤단 말이에요. 지금 뒤에 글자 한 개만 남아있어요. 한 개만 남아있어요. 요거는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올라왔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느낌이 조금 올 거예요. 아, 왜 교수님이 금지행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기는 이걸 외움으로써 거의 모든 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도 공부를 하다가 보면 여기에 거금 매매 협조가 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거금 매매 협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중에 이중등록, 이중소소, 이중사무소, 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 중에 우리 지난주에 셋째 시간에 첫 번째 뭐를 배웠냐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업을 떠난 후에 또한 같다. 이게 뭐예요? 비밀 준수 의무. 그것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만 연결만 해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배운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보면 다 표시가 돼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편거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던 페이지에서 한 번만 더 구경을 해보면 50쪽 가봐요. 50쪽. 자, 50쪽에 가니까 뭐가 보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많은 내용이 지금 여기에 보면 뭐 이게 돼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거의 다 알고 배운 거예요, 지금 벌써.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책을 봤을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지금 여기로 다시 와요. 자, 금지행위에 금매매 협조 정직 쌍투 부당 단체.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디에 해당되는 조항이냐면 33조 1항이에요. 자, 33조 1항인데 이제 33조 2항을 갑니다. 자, 여기 있는 33조 2항은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뭐를 기억하라 그러냐면 부녀의 담합을 기억을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소위 말해서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야 돼. 이건 외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외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주관식으로 시험을 쳐요. 나오는 거를 맞다 틀리다만 하면 돼요. 맞다 틀리다. 이건 맞다 틀리다가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지금 29쪽이에요.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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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편하게 봅시다. 이거는 눈에 힘 너무 주면 안 돼요. 자, 29쪽에 모두의 금지행위 2020년 2월 21일 시행사행. 그럼 아직 시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직은 시행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작년에 자격증 딴 사람은 이거 몰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실무 교육을 통해서 또는 이제 연수 교육을 통해서 이런 바뀐 법을 공부시켜 주는 거야. 자, 거기에 가보면 누구든지 주어가 누구라 돼서 누구든지 그죠? 그럼 여기도 누구라고 하지 말고 누구든지로 고칠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네. 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뭘 하면 안 돼요? 방해하면은 안 된다. 자, 일단 뭐 하면 안 되냐면 방해하면 안 돼요. 방해. 일단 방해예요. 자, 동그라미 1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얘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부녀의 회원들이야. 부녀의 회원인데 그 앞에 있는 어느 개업 공인중개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저한테 물건 주지 말자.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사실 지금까지 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외워야 돼. 읽어보면 잘하는 거야, 잘못하는 거야? 잘못하는 것만 알면 돼요. 자,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전체를 그냥 방해라고 하는 거야. 방해. 자, 2번에 가볼게요. 앞에 있는 글씨하고 똑같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의 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지금 시세가 4억인데 야, 우리 집값 좀 올리자. 다른 데 지금 다 올랐는데 5억을 올리자. 5억 밑으로 광고하지 마.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란 말이야. 자, 이게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당하게 차별하는. 자, 아까는 뭐였냐면 가 물건 주지 마. 그렇죠? 야는 이번에 누구냐면 야는 우리한테 되게 우호적이야. 그렇죠? 4억인데 4억 5천으로 광고 내고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말고 야한테만 밀어주자.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거 잘못. 지금 다 누구가 하느냐면 부녀회가 하는 거야. 아, 그렇다고 내가 부녀회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아까 33조 1항은 누구만 해당되냐면 중개업에 종사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고, 이거는 부녀회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니고 누구예요? 일반인.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혹시 또 부녀회 또 어떻게 높은 사람 맡고 있는 사람 우리 그런 거 안 한다라고 나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목적이 수업의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해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4억인데 4억 5천에 우리 광고가 있으니까 4억 5천 미만으로
그 물건 내지 말라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의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아까하고 똑같잖아요. 특정한 개업 공인에서 물건 주지 말듯이 네 이거 사하게 내지 말라고 방해하는 거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 대상물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를 유도하는 행위. 자, 결국은 다 시발점이 누구라고 지금 우리가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했냐면 어디서 누가 분야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공부를 하냐면 방해 이렇게.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또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헷갈리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헷갈리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와서 다시 이제 정리를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앞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외우면 무부 정직 쌍투 부당 단체 그다음 뭐가 들어가요? 방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 방해는 누구가 들어가요? 일반인이 들어가요. 일반인. 요 앞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고 야는 뭐냐면 일반인.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 다 이제 정리가 돼요. 조금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끊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플러스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치라는 행정처분을 받아요. 소공은 뭘 받냐면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아요. 자,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또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가보면 자격정지 사유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임의로 할게요. 자, 이걸 우리가 다음에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 안 배웠으니까 다른 건 보지 말고 이인설설개개 그 말 때 금은 뭐예요?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금지행위. 요 금지행위를 하면 금지행위 세부 내용은 이렇게 되고 이 금지행위 전체를 하면 소공은 뭘 받냐면 자격 정지를. 그 여기 금은 뭐 계세요? 금지. 자, 문제는 뭐냐면 작년까지 공부할 때는 금, 매매, 협조, 증, 직, 쌍, 투 여기 끝났어요. 근데 여기 이제 지금 뭐가 들어간지 봐요. 저 위에 있는 거 가져와야지. 뭐가 와야 돼요? 부당, 단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드는 게 여기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시험 문제를 낼 때 반드시 시험 문제가 이게 나온다는 거야. 방해를 여기 넣으면 방해는 어디에 들어가요? 금지행위는 들어가요. 자격정지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방해는 누구가 하는 거예요? 일반인.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엄청 잘 가르치니까 이게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시간 10분 동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입문과정이니까 이런 특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근데 이제는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과정이 되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이게 법이 바뀌어서 이거는 방해는 소공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방해가 아까 우리가 박스 안에 6개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외워? 그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 그걸 보니까 이 분야가 나쁜 짓 하네. 그렇죠? 이거는 금지행위는 금지행위인데 야가 이 자체가 이걸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받지만 행정처분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가 더 남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상치에 가보면 이 상치도 안 배웠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 공부를 할 텐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요 금이 뭐예요? 여기 금지행위예요. 근데 이 금지행위인데 요거는 금지행위가 요 글자가 그대로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방해는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그럼 또 시험 문제를 낼 때 뭘 내냐면 여기에 있는 방해를 여기 넣어놓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 일반인인데 왜 걔들이 들어가? 그래서 요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 자, 오늘 일단 다른 거 치우고 다른 건 너무 어려우니까 아직은 자, 이 금지행위란 것은 금, 매매, 협조, 정직, 쌍투, 부당, 단체, 방해. 근데 요거는 표시를 요렇게 하더라.
요거는 33조 매당 2항. 우리 33조 2항은 몰라도 돼. 이거는 누가 또 해당이 돼요? 일반인. 그럼 요 앞에 있는 건 요건 누가? 개업, 공인, 중개사 등. 여기까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뭐를 하나 정확하게 공부를 했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뒤에서 외우는 내용과 다른 게 아니에요. 순서도 똑같이 가요. 제가 앞으로 시험 치러 갈 때 요 글자 순서도 안 바뀌어요. 바뀌면 안 돼요. 왜? 외울 때 여기에 가서 정직, 쌍투, 부당단체, 방해 똑같거든. 그럼 여기에 있는 요것도 뭐예요? 금, 매매, 협조. 그럼 저 위에 밑에 가보니까 금, 매매, 협조.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은 조금 시간이 길어서 좁게만 미안해요. 좁게 많이 미안하진 않아요. 근데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되게 재밌었잖아요. 그죠? 공부는 이렇게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교재 39쪽을 펴놔요. 39쪽. 자,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